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진 탐색 트리 했었고 과제는 잘 해봤습니까? 하는데 크게 애도 잘 못 붙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선순위 Q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스택이나 Q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스택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보다 나중에 집어넣을 때 순서에 따라서 제일 나중에 넣은 걸 가장 먼저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고, Q는 뭡니까? 제일 먼저 넣은 걸 먼저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방법들 중에서 이게 우선순위 Q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이나 Q는 들어간 순서에 의해서 나오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우선순위 Q는 내가 데이터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겠다. 예를 들어서 뭐 큰 값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겠다. 아니면 작은 값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 순서대로 뭐 데이터를 뽑아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을 우선순위 Q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도 자동차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앰뷸런스나 소방차 이런 것들은 도로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료에도 우선순위를 둬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처리하는 방식을 우선순위 Q로 한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다시피 스택이나 Q는 스택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를 가장 먼저 뽑아낼 수 있는 거고, Q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 우선순위 Q는 스택과 Q와 다르게 그냥 내가 우선순위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우선순위 Q와 같은 처리 방식은 각종 시뮬레이션이나 네트워크상에서 트래픽을 제어한다든지 그죠? 트래픽이 많이 몰릴 때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해 줄 거냐, 그런 거는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그죠? 처리를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트래픽 제어를 한다든지 OS 작업 스케줄링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우선순위 Q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선순위 Q에는 이제 데이터는 우선순위를 가진 요소들의 모음이 될 거고, 연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그 항목에다 Q 항목에다가, Q라는 것은 배열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Q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일단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집어넣을 때 미리 뺄 것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거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값을 먼저 뽑아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집어넣을 때 가장 큰 값이 먼저 빠져나오도록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처리를 미리 집어넣을 때 나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미리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 이외에는 이제 데이터를 찾는다든지 집어넣을 때 그죠? 그 집어넣을 공간이 가득 찼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살펴보는
연산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출력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 Q를 이제 데이터를 뽑아낼 때 이제 최소값을 먼저 뽑아낼 거냐, 최대값을 먼저 뽑아낼 거냐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최소값을 먼저 뽑아내겠다 그러면 최소 우선순위 Q 방식으로 자기가 지정할게요. 최대값을 먼저 뽑아내겠다, 가장 큰 값을 먼저 뽑아내겠다 그러면 최대 우선순위 Q 방식으로 만든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선순위 Q를 이제 또 구현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배열의 그 저장 공간을 가지고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할 그 힙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선순위 Q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힙을 이용한 우선순위 Q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힙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힙을 만드는 거, 힙을 만들고 나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삭제하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배열을 이용한다 그러면 배열이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데 배열이 이제 어떤 저장 공간이 한계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저장 배열 크기가 잡혀있다. 그죠? 0부터 9번까지 잡혀있는데 이 안에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집어넣을 때 이미 배열에 이렇게 0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 값을 차례차례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어넣을 때 값을 크기 순서대로 정렬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렬된 데이터가 순서대로 쭉 저장이 돼 있겠죠. 그죠? 근데 그냥 무작위로 막 발생한 데이터는 무작위로 막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죠? 무작위로 집어넣을 때는 그냥 순서가 없어요. 그죠?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랜덤 값을 포로프로 돌려가지고 랜덤 값을 발생해서 배열 안에 10번 포로프로 돌리면서 랜덤 값을 발생해서 이 배열에 집어넣었다 하면은 여기는 뭐 값이 랜덤하게 인덱스의 번지 순서에 상관없이 어떤 랜덤한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크기가 정렬이 안 돼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럴 때 이것을 만약에 내가, 큰 값을 찾아내서 뽑아내겠다 하면, 이제, 그럴 때 하고, 그 다음에 정렬이 되어 있는 배열에서 큰 값을 뽑아내겠다 하는 거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죠? 만약에 값이 랜덤하게 여기 저장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저장되어 있는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돼. 그죠? 그쵸? 가장 큰 값을 찾으려면 우리 앞에서 좀 했잖아요. 그죠? 하나씩 데이터를 읽어내서 어떤 값이 가장 큰 건지 비교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10개의 배열 공간 10개다 그러면 최대로 데이터를 찾는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10번 찾아야 되죠. 가장 최악에는. 그죠? 10번 찾아서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에 데이터가 가장 큰 데이터가 들어있다 하면 10번을 찾았어야 될 거고, 재수가 좋아서 5번째 중간이나 아니면 첫 번째 가장 큰 값이 있다 해도 이게 가장 큰 값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그죠? 끝까지 데이터를 다 불러내서 가장 큰 값이 제일 첫 번째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가장 마지막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데이터를 다 끄집어내서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배열의 데이터가 이제 정렬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일단 최대값을 찾는데 배열의 크기만큼 액세스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시간 복잡도는 배열이 n개다 그러면 n번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정렬이 돼 있다. 정렬이 돼 있는 배열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열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정렬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정렬 크기 순서대로 작은 값에서부터 갈수록 큰 값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값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배열 안에 제일 뒤에 있는 이 데이터가 가장 큰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배열에서 데이터가 어디까지 차 있는지 그거 위치만 알면 그냥 거기 마지막 데이터 한번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한 번만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취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이제 정렬되어 있느냐 정렬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액세스하는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로 만약에 구현했다. 순위 큐를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다. 연결 리스트도 데이터가 랜덤하게 연결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크기 순서대로 연결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연결 리스트 만들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쭉 붙여서 왔으면 만약에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값을 연결 리스트로 만들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값이 가장 큰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되게 연결 리스트를 구성했으면 그냥 제일 첫 번째 데이터만 그냥 갖고 와버려요. 그죠? 이것도 한 번만에 딱 액세스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랜덤한 값이 연결 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한번 뒤져봐야 큰 값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열로 구현했느냐 아니면 연결 리스트로 구현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큰 값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작은 값을 제일 작은 값을 가져올 거냐 뭐 어쨌든 큰 값을 갖고 오든 작은 값을 갖고 오든 거기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액세스하는 시간 복잡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 뭐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n번만큼 이 데이터의 크기만큼 액세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힙을 이용하면 이제 그런 이제 n번만큼 액세스하지 않고 로그 n번만큼으로 줄여버릴 수 있다. 왜 그러냐? 힙은 완전 이진 트리 형식으로 만들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힙을 만들 때는 완전 이진 트리 형식. 여러분들 완전 이진 트리가 뭔지 알죠? 완전 이진 트리는 노드를 집어넣을 때 자식 노드를 집어넣을 때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순서대로 집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집어넣을 때 우측 끝 이유는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 좌측에서부터 마지막 자식 노드의 데이터까지는 자식 노드까지는 비어 있는 부분이 없는 거, 그죠? 그게 완전 이진 트리죠, 그죠? 포화 이진 트리는 그 레벨에 모든 노드가 꽉 차 있는 경우가 포화 이진 트리예요, 그죠? 하나도 비어 있지 않는 거, 그죠? 그거는 좌측에서 우측 이런 순서가 아니고 그 레벨, 그 층, 자기 그 자기 노드에 해당하는 층, 그죠? 형제 노드. 거기에 형제 노드의 데이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포화 이진 트리 안에 있어요, 그죠? 어쨌든 힙은 우리가 이제 완전 이진 트리로 만들겠어요. 그러면 이진 트리의 장점이 뭡니까? 데이터를 탐색할 때 로그 n번만큼 탐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장점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진 트리를 만들 때 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 Q에 의해서 Q를 위해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가장 큰 것부터 꺼집어내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가장 큰 것부터 꺼집어 나올 수 있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이 완전 이진 트리 안에.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만들어 보면 히 구조는 완전히 정렬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렬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예요. 적당하게. 여러분 이게 적당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게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죠? 완전 랜덤하면 그냥 아무 순수도 없지만 적당하게 정렬되어 있으면 그냥 적절하게 큰 수는 큰 수들은 몰려 있고 작은 수는 작은 수들은 몰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큰 수와 작은 수의 기준만 내가 알면 큰 수 쪽에 있는 쪽으로 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탐색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적당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는 이제 뒤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아까 여기 표에 있는 거는 배열을 이용했을 때, 자, 배열을 이용했을 때 순수가 있을 경우하고 순수 없이 데이터가 있을 때, 배열안에 저장되어 있을 때고 순수대로 정렬되어 있을 때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내가 탐색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순수가 없는 값이면 무조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내가 최대값을 찾아낸다 아니면 최소값을 찾아낸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BO의 n번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요구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정렬이 되어 있다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데이터가 어떤 그 값을 어떤 크기를 갖고 있는지 아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시켜놨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가장 큰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일 마지막 자리만 위치만 알면 그냥 가가지고 그 값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액세스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연결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정렬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뭐 n번만큼 액세스 해야 될 경우가 있고 한 번만 액세스해도 갖고 올 수도 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도 똑같아요.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은 만약에 아까 배열에 순수가 없다 그러면 순수가 없이 막 무작위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그 배열 안에 집어넣으려면 배열이 풀 상태만 아니면 빈 공간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아무데나. 그죠? 순수가 없으니까 내가 빈 공간에만 집어넣으면 제일 마지막에 번지만 알면 그게 그냥 순수를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맞습니까? 그죠? 예? 그죠? 네. 데이터가 그냥 막 랜덤하게 순서대로 인덱스 번지 값을 집어넣는데 값의 크기가 막 중구난방이야. 그러면 내가 순서를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값을 거기에 배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냥 제일 마지막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배열의 제일 마지막 번째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액세스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죠. 마지막 번지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근데 정렬이 되어 있는데 값을 집어넣으려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배열이 그죠? 만약에 5, 7, 8, 9, 11 이런 식으로 배열이 정렬이 되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배열의 크기가 0번지부터 여기 쭉 가서 9번지를 합시다. 근데 데이터가 지금 0, 1, 2, 3, 4번지까지 데이터가 차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2라는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2라는 값을. 그러면 이 배열은 내가 이미 데이터를 저장할 때 순서대로 값의 크기 순서대로 저장했으니까 이 2라는 값을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제일 앞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값의 순서가 이 값이 내가 넣고자 하는 값이 어디 순서에 해당하는지 일단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찾아서 그 위치에다가 값을 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삽입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순서가 정렬되어 있는 배열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죠? 다 찾아서 그 자리에 딱 집어넣고, 또 집어넣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9하고 5하고 7 사이에 6이라는 값을 내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만큼 값을 다 뒤로 밀어놔야 돼요. 그죠? 밀어놓고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뭐 이런 이제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내가 어디에 집어넣을 건지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공간을 비워야 되니까 그만큼 또 앞뒤로 데이터를 밀고 당기고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삽입과 삭제가 관점이 서로 달라져요. 그래서 배열을 이용하든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든지 삽입과 삭제에 있어서 이런 이제 시간 복잡도가 요구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방식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선형 방식이고 어쨌든 뭐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힙 구조는 삽입과 삭제가 모두 로그 n번만큼만 하면 삽입이 가능하고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런 방식들보다 이 힙 구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죠? 그래서 힙 구조를 이용해서 자료를 우선순위 Q에 해당하는 자료는 힙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힙은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최대 힙, 맥스 힙, 민 힙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요. 맥스 힙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진 트리라 했으니까 트리는 이제 부모 노드, 자식 노드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트리에서 맥스 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일 큰 값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값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식 노드의 값보다 부모 노드의 값이 반드시 커야 돼요. 크도록 만드는 게 최대 힙 방식이에요. 최대 힙. 최소 힙은 거꾸로 자식 노드보다 부모 노드 값이 반드시 작게 만드는 게 최소 힙이 돼요. 자, 요런 두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봅시다. 요런 이제 구성은 최대 힙. 봐보세요. 제일 루트가 9가 있잖아요. 그죠? 9가 있는데 9의 자식은 7, 6이에요. 7, 6은 자식은 9보다, 부모보다 크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로 7을 보면 7의 자식 5와 4가 7보다 크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또 봐봐요. 2, 1, 3이 7보다 안 커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여기가 부모보다 큰 값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힙 구조가 아닌 거예요. 힙 구조가. 그래서 힙 구조는 반드시 그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크기 관계를 반드시 지켜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값이 그러면 노드에 있는 값을 봐봐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완전 니진트리라고 해가지고 완전 니진트리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반드시 채워나가야 돼.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채워나가다가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그 이후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비어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를 한번 봐보세요. 9, 7, 6, 5, 4, 3, 2 2라는 데이터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있죠. 그죠? 여기 또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힙 구조는 중복된 데이터도 다 허용되는 거예요. 중복된 데이터도 다 허용된다. 그러면 2가 여기는 왜 2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왜 2가 이쪽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데이터를 처음에 생성할 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최소입도 마찬가지죠. 최소입도 최소입은 자식보다 부모가 작은 값을 가지고 여기 보면 다 밑에 있는 값은 자식
그렇죠. 그죠. 부모가 작은 값이니까 자식은 부모보다 반드시 커야 되는, 반드시 크게 구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최대 힙의 경우를 보자. 여기에서 이 트리에 지금 트리의 노드가 값이 지금 노드 개수가 몇 개예요? 노드 개수가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죠? 네. 10개라는 것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값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장되어 있는 값이 10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값은? 말단. 말단? 말단이 아니지. 말단은 사이비 노드잖아. 여기가 말단이잖아. 가장 큰 값이 어디 있냐, 이죠? 루트요. 최대 1은 루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죠. 네,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일 큰 값은 항상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야. 제일 꼭대기 값만 꺼져내 버리면 돼요. 만약에 이제 제일 큰 값을 빼내라면 제일 큰 값을 빼내버리면 여기 B잖아, 그죠? 네. 여기 B면 또 다시 힙 구조로 다시 만들어줘야 돼. 힙 구조로 만드는데 힙 구조로 만드는 시간이 로그 n번만 하면 돼. 왜 로그 n번만 하면 되냐니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값을 제일 말단에 있는 값을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 올려. 무조건 이쪽으로 올려서 올리면 이제 힙이 틀어졌다는 거죠. 힙 구조가. 네. 그죠? 왜냐면 여기는 제일 작은 값이니까 네. 제일 작은 값이 제일 위에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완전히 우리가 힙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다시 힙 구조를 맞춰줘야 돼. 맞춘다는 것은 뭡니까? 밑에 자기 자식 노드를 보고 큰 놈하고 자리 체인지 시켜주는 거예요. 자리 체인지를 시키면 어떻게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3이 여기 들어갔어요. 9를 빼내버리고 3이면 3이고 여기에 그러면 이 자식 노드 중에 뭐가 3자리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7이 올라오면 되죠. 그죠? 가장 큰 값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7이 3자리 올라오고 3이 7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서 3에서 또 보면 또 3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5요. 5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5하고 4 중에서 5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3은 이제는 더 내려갈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액세스했어요? 여기서 갈수록 절반씩 줄어들죠. 대상이. 내가 옮겨갈 자리의 대상이 절반씩 줄어들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무조건 로그 n번만에 완성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가정해봐요. 자,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8이라는 값을 한번 삽입해 봅시다. 8. 자, 8은 9에 비해서 작으니까 9 지금 여기는 크냐 작으냐 이런 거 이제 그냥 부모하고 자식 간에만 따지면 돼.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거 안 하는 거야. 네. 우리가 앞에서 이진트리는 부모 값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갔고 부모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힙은 부모보다 큰지 작은지만 비교하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결정 안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봐보세요. 8이면 9보다 작으니까 자식 노드로 가야 돼. 그죠? 네. 자식 노드로 가는데 이게 다 차 있잖아. 못 들어가요. 8이.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자식 노드 여기 7, 6 다음에 8이 어디로 가야 될까? 8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네. 그러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뒤에 끝에 차는 거지. 그죠? 네? 네. 일단 채워놓고 8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8이 4하고 자리 체인지해야 돼. 올라가야 돼요. 또 8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7자리로 올라가야 돼.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대로 옮겨간다 해도 만약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올라가는 시간이 몇 번 걸려요? 로그 n번만에 끝나버린대요. 그죠? 로그 n번만에. 그래서 힙 구조는 올라가는 시간은 그냥 n번 높이만큼의 시간인 거 아니에요? 최대? 높이가 로그 n만큼 만들어지잖아.
왜냐면 이거 완전 이진트리니까 이 레벨이 개수, 이 개수에 상관없이, 네. 그죠? 네, 아. 개수에 상관없이 그 높이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높이는 로그 n분만큼, 로그 n의 값만큼 결정되죠, 그죠? 네. 네. 그게 비례해서 만들죠. 그래서 뭐 최대 힙이든지 최소 힙이든지 동일하다. 그래서 값을 집어넣든지 값을 빼든지 뺄 때 뭐 큰 값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 최대 힙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항상 꼭대기에 가장 큰 값이 배치되도록 내가 힙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렇게 하니까 데이터를 집어넣든지 빼든지 간에 무조건 로그 n분만 액세스하면 다 처리가 된다. 자, 그래서 최대 힙은 최대 힙 방식이 있고 최소 힙 방식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큰 값, 작은 값을 큰 값 순으로 많이 정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책에도 그냥 큰 값을 액세스하는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해놨으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최소 힙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거야. 최대 힙 만드는 것만 알면 최소 힙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 이제 힙의 높이가 나와요, 그죠? 아까 태훈이 높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자, 높이라는 것은 이게 1, 2, 3, 4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그죠? 레벨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그 높이가 데이터 개수가 n 개라면 로그 n으로 취한 게 그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있잖아요, n 개 노드를 가지고 있는 힙의 높이는 로그 n이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힙의 특성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 노드별로, 그죠? 노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뭡니까? 각 레벨별로 존재할 수 있는 노드의 개수는 최대는 2의 n-1승이다, 그죠? 1승계다, 그죠? 우리는 앞에서 이진트리 할 때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만큼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안 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에서부터 최대는 2의 그러니까 4-1승 되겠죠, 그죠? 여기에 찰 수 있는 리프 노드의 개수는, 그죠? 총 만약에 꽉 차 있다면 2, 4, 6, 8개가 찰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노드의 개수, 여기는 말단 노드는 3개만 있는 거예요. 3개만 있지만 꽉 차 있다면 8개니까 2의 4-1승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관계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힙을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만들어야지. 힙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대요. 배열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힙을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어요. 배열을 이용해서 힙을 만드는 게 가장 그래도 리즈너블하고 가장 베스트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배열의 저장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배열의 저장 공간이 있으면 데이터가 지금 여기 지금 몇 개, 10개 데이터예요, 그죠? 네. 10개의 데이터를 배열해서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돼. 루트에서. 그죠? 네. 루트에서부터 쭉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아까 그 레벨의 자기의 그 레벨 값이 있죠, 그죠? 그래서 9의 자식 노드는 왼쪽 자식 노드의 번지는 2번지, 그러니까 자기 1번지에 곱하기 2한 거고, 오른쪽 자식 노드는 요 번지에다 플러스 1한 번지다. 앞에서 우리가 이진트리 할 때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묶여요. 뭐 만약에 7 이놈의 자식 노드는 2 곱하기 2 한 거, 곱하기 2 한 거에 뭡니까? 4번지가 왼쪽 자식 노드고, 그게 플러스 1한 번지가 오른쪽 자식 노드, 그죠? 그 다음에 6의 이 6노드에 대해서 왼쪽 자식 노드는 6번지 있고, 오른쪽 자식 노드는 그 플러스 1하는 번지에 값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열에 쭉 순서대로 어떤 값을 저장했다 그러면 그게 요 트리 구조가 되겠죠. 물론 값을 여기에는
그러니까 값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완전 정렬된 형태가 아니죠? 네. 9, 7, 6, 5, 4, 정렬이 다 잘 돼 있어. 2, 2, 1, 3. 뒤에 이거는 더 큰 값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완전 정렬이 안 되고 적절히 정렬이 돼요. 마치 여기는 아주 깨끗하게 좀 깔끔하게 정렬이, 이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정렬을 한번 시켜놓은 거예요. 그죠? 정렬을 시켜놨다는 건 뭡니까? 내가 힙 구조에 최대 힙 구조로 값을 집어넣은 거야. 순서대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 순서가 완전 정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완전 정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이용해서 힙을 만들겠다는 힙을. 여러분들 요거 이제 이렇게 힙 구조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가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왼쪽 자식 노드는 부모 노드의 그 레벨에 곱하기 2 한 번지가 그게 왼쪽 자식 노드의 번지가 되는 거고, 오른쪽 자식 노드의 번지는 플러스 1 한 번지가 되죠. 자, 이런 관계. 부모 번지는 자식 노드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절반을 나눠 버리면, 정수값을 취해 버리면 거기가 부모 노드의 번지가 된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제는 요 관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찾아갈 수 있죠. 그죠? 예. 만약에 6, 여기 6이 있어요. 6에 대한 자식 노드는 어디냐? 곱하기 2한, 왼쪽 자식 노드는 곱하기 2한 6번지에 요 값이 크고, 오른쪽 자식 노드는 플러스 1한 번지에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배열의 값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부모 값하고 자식 값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가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책이 없는 건데 뭐 어차피 뒤에 나오게 돼요. 뒤에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값이 배열에 이런 값이 있다고 해요. 이거 지금 랜덤하죠, 그죠? 자, 0번지는 뺐어요. 우리가 1번지부터 항상 여기 1번지부터 사용할 거예요. 네, 그죠? 1번지부터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0번지는 뺍니다. 자, 그 값을 봐보세요. 지금 9개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10개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뭐 6, 2, 8, 1, 3, 9, 뭐 이것을, 자, 6, 2, 8, 9, 3, 뭐 이렇게 랜덤하게 값이 저장이 됐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그것을 트리로 만들어 보면, 자, 1번, 2번 순서대로 그죠? 6, 1번, 2번은 2, 8은 3번. 이렇게 값이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1, 3, 9, 4, 5, 10, 7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힙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맥스 힙 구조로 일단은 바꿔줘야 돼요. 맥스 힙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아예 이 값을 집어넣을 때, 배열에 집어넣을 때 이제 인서트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내가 그 힙 구조로 만든 배열, 이 배열에 저장되는 값은 힙 구조를 내가 하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값을 집어넣을 때 이미 힙 구조가 맞도록 집어넣어 버려요. 힙 구조가 되도록.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랜덤한 배열의 값이 있다. 그것을 내가 힙 구조 방식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면, 이거는 힙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맥스 힙 구조로 만들겠다. 그러면 루트에 가장 큰 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올리느냐? 이제 하여튼 이것을 힙 구조로 만들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힙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뒤에 조금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서 보면 원래 처음에 이제 이게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죠? 요거는 힙 구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에 가장 큰 값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보다 큰 값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힙 구조가 아니죠? 힙 구조로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책의 방법, 요거는 좀 다른 방법을 했어요. 자,
우리가 트리의 제일 끝은 이 완전 이진 트리니까 제일 끝은 여기 7값이 여기가 제일 끝 노드죠. 그죠? 제일 마지막 노드예요. 그죠? 맞습니까?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 7을 이제 7하고 분모하고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러면 7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7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위로 올라갔어요. 또 분모하고 또 보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요 마지막 요거만 보고, 예? 요것만 보고, 그 다음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지막 노드는 10B죠. 그죠? 그러면 10하고 또 분모 노드의 관계를 보고, 안 맞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10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 노드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 노드가 이 오른쪽, 왼쪽 노드하고 왼쪽, 오른쪽 노드 어떤 놈을 올릴 건지 비교해서 큰 놈을 올려줘야 돼요. 여기는 다행히 큰 값이, 10이 큰 값이니까 이 큰 값을 위로 올려준 거예요. 그죠? 5보다 10이 크니까 5를 올릴 필요가 없죠. 그죠? 10을, 만약 여기 값이 10이 있고, 여기 값이 10이 있었고, 여기 값이 5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를 올려놓고 또 여기 10을 가서 또 5를 또 끄집어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10하고 5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위로 올려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1이 결국은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10이 있던 자리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5하고 10은 또 보면 관계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이쪽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레벨을 한 레벨 올라가서 이 노드가 또 위에 부모 노드를 보는 거예요. 이 노드가 부모 노드 보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른쪽과 왼쪽에 자식들이 두 개가 큰 값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노드에 그럼 4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9가 크니까 9를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자, 체인지 시켰어요. 그죠?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쪽 밑에 자식 노드 끝났어요. 그럼 옆에 오면 또 여기에 아까 10하고 7이 있어요. 그죠? 이 중에서 어떤 게 올라가야 됩니까? 10이 올라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2하고 자리 체인지가 일어났겠죠. 10이 2로 올라갔어요. 2로 올라갔는데 10이 2로 올라갔는데 2가 이게 이 자리에 딱 오고 보니까 2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10이 올라갔겠죠. 그죠? 10으로 바뀌었어요. 2가 여기 보니까 또 아래쪽에 또 자리하고 틀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2를 5하고 또 바꿔주니까 큰 값을 또 올려줘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2하고 5하고 또 자리 바꿔줘. 결국은 2가 여기 있던 놈이 이 노드에 있던 게 2가 제일 말단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레벨도 다 정렬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위쪽 레벨에 가서 9와 10의 관계를 본데 정렬이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7도 마찬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렬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게 힙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제일 루트 노드에 가장 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만약에 그 정렬이 안 돼 있는 데이터를 내가 힙 구조로 바꾸려고 하면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렬이 안 돼 있는 데이터다. 그러면 힙 구조로 한번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값은 위에 있는 값이 있으니까 빼주면 되지.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응? 다 좀 이상하다. 자,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힙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힙 노드에는
키 값을 갖고는 키 값만 있으면 돼요. 힙 노드는 힙 노드를 만들고 거기에는 키 값을 넣든지 빼든지 어떤 그 필요한 값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다음 여기 뭐 set, get 뭐 이런 기능들이 집어넣으면 돼요. 연산을. 그다음 이걸 갖고 와서 맥스 힙 구조로 내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맥스 힙을 만드는데 필요한 연산은 인서트 하는 연산과 리무브 하는 연산, 가장 중요한 연산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인서트와 리무브 하기 위해서 뭐 안에 가득 차 있는지 텅 비어 있는지 이 상황을 살펴서 삽입과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이제 인산이 필요할 거다. 지금은 맥스 힙 구조로 만드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맥스 앞으로는 계속 지금 여기서 다루려면 맥스 힙 구조로 만든다. 근데는 맥스 힙으로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아까 힙 노드를 봅시다. 이제 힙의 저장을 노드 클래스 그죠? 클래스를 힙 노드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키 값을 하나 이 값이니까 이제 인터 타입으로 지정해 줬어요. 지정해 주고 그 안에 아까 set, get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는 거 이런 것들 여기 힙 노드 이건 초기화하는 거죠 그죠? 초기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힙 노드 클래스를 만들어 주면 되고 그 다음 아까 그것을 불러와서 이제 뭡니까 맥스 힙을 만들어 줘야 돼요. 맥스 힙. 자, 맥스 힙은 어떻게 만드느냐? 맥스 힙도 중요한 것은 여기 삽입과 삭제가 있어, 그죠? 자, 인설트와 리무브. 인설트와 리무브는 여기 지금 뒤에다가 구현해 놨으니까 일단 뭐 생략해 놨는데, 자, 인설트와 리무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페어런트 값하고 레프트, 라이트 값을 갖고 와야 돼요. 자, 그게 그 값은 뭐냐? 번지를 이렇게, 그죠? 페어런트는 자기 만약 현재 노드가 i라면은 나누기 2한 개 페어런트 노드가 될 거고 자식은 곱하기 2한 거예요. 그죠? 자기 노드에서 자식은 그 다음에 왼쪽 자식은 곱하기 2한 거 오른쪽 자식은 곱하기 2한 거에다가 플러스 1한 거가 될 거예요. 요 값을 갖고 와서 인서트 할 건지 리무브 할 건지 뭐 액션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삽입 연산부터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맥스 힙 구조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맥스 힙 구조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맥스 힙으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삽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여기 보면 up힙이라고 있어요, up힙.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죠? 루트에 있는 값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자리가 비었으니까 여기 자리에 어떤 값을 올려줘야 돼요. 그럼 뭘 올릴 건가? 어떻게 올릴 건가?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올리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값을 이제 체인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up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방법이 힙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면 새로운 노드를 힙의 마지막 노드에 삽입한다. 그죠? 새로운 요소를 힙의 마지막 노드에 삽입한다. 그죠? 삽입하고 나서 새로운 노드를 부모 노드들과 관계를 아까 봐서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마지막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마지막하고 부모하고 계속 올라가면서 바꿔주면 돼요. 자, 이게 기본적인 삽입 연산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삽입할 때는 값을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었다가 그 마지막 노드에서 부모 노드 관계를 보고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자.
하는 게 삽입 연산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19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설트 하는 거 봐보세요. 인설트 하는 이제 유사 코드로 만들어진 게 보면 마지막 노드에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힙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힙 사이즈가 뭡니까? 노드의 개수가 될 거예요. 전체 노드 개수, 그죠? 전체 노드 개수가 힙 사이즈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내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한 번지, 그것을 힙 사이즈로 다시 엮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아까 데이터가, 이게, 노드가 있으면, 여기까지 차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힙 사이즈는, 이거 몇 개야? 10개가 되는 거죠, 그죠? 9개네, 그죠? 9개네, 그죠? 자, 힙 사이즈는 9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갈 위치는 여기다, 여기. 그래서 플러스 1 한 번지를 힙 사이즈로 바꿔준다. 플러스 1 번, 그죠? 그래서, 힙 사이즈를 플러스 1 해서 바꿔주고, 자, 그것을 이제 i라는 인덱스로, 그죠? 그냥 일단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노드의 i번째 값, 노드의 i번째 키 값을 넣어라.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값을 집어넣겠죠, 여기. 그죠? 노드의 i번째. 이 노드라는 것은 여기 이 노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이 노드라는 것은 배열이에요. 노드라는 배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다고 가정하세요. 그래서 노드가 배열이에요, 배열. 그래서 노드의 이게 i번째, 노드의 9 플러스 10번째, 그죠? 9 플러스 10번째. 이게 이제 i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값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죠? 예,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는 while loop로 돌리는 거예요. while loop로 i가 1이 아닐 때까지, i가 1이 아닐 때까지 i를 뭡니까? 현재 자기 번지에서 뭐 부모 번지는 뭐예요? i 나누기 2 한 번지가 부모 번지죠, 그죠? 그죠? 네. 그 부모 번지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이 값이 더 크다면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올리기 위해서 while loop로 i가 1이면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나누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i가 1이 아니고, 그죠? 1이 아니고 and 노드의 i번째 값이 부모 값보다 클 동안 실행해라. 그죠? 클 동안. 그죠? 현재 노드에 이제 막 집어넣은 노드에 여기 i라는 것, 여기 노드에 i라는 것은 현재 막 집어넣은 이 값이에요. 현재 막 집어넣은, 그죠? 이 값이고, 그거에 여기 parent i라는 것은 이거의 부모 값이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 유사 코드를 쓰니까 좀 감이 안 올 건데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하세요. 그 다음 뒤에 가서 직접 코드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노드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노드의 i 값을 이제 parent 값하고 여기 이제 바꾸라는 의미예요. change 한다는 거지. change. 값이 크면 클 동안 크면 change 하는 거야. 코드만 보면은 그냥 부모 노드랑 자기 자신 노드랑 비교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형제 노드 값은 비교를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그건 빠뜨리는데 원래는 형제 노드하고 비교해야 돼요. 걔는 형제 노드하고 형제 노드 중에서 큰 값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정확한 그게 나와요. 여기서는 그게 빠져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또 올리고 나서 i 값을 또 바꾸는 거, 그죠? i 값은 여기 parent의 i 번째 값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나누기 한 거예요. 일단 유사 코드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조금 별로 너무 좀 개념적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삽입 과정을 하면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맥스힙 방식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죠. 왜 어떻게 맥스힙 방식으로 정렬되는지 이제 하나씩 보는 게 봐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요 이제 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그림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여기 아까 여기까지 3가지 값이 차 있었어요. 그죠? 3가지 값이 차 있고, 뭡니까? 8을 새로 집어넣은 거야. 이제 노드 8을 새로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면 자기 위에 분모값하고, 그죠? 비교해서 올리는 거예요.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죠? 체인지해서, 그러면 4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자신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갔으면 또 부모값하고 또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부모값하고 또 비교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더 올라갈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업힙이다. 이제 업힙. 자, 여러분들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방식하고 약간 좀 다르죠? 예? 앞에서 요거 쓰면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그냥 한 레벨만 비교하고 계속 바꿔갔잖아요. 그죠? 예. 이거나 결국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나중에 한번 해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로 삽입된 노드가 제자리를 찾아간 거지. 그죠? 처음에는 새로 삽입된 것을 제일 끝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하나씩 옮기면서 딱 땡겨. 이게 이제 힙 구조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값을 새로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으면 값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계속 힙 구조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업힙 연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간 복잡도는 로그 n번밖에 소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쉽시다. 여러분들 벌써 눈이 막 눈꺼풀이 막 감기고 막 난리가 아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